그럼 앞으로의 태풍 움직임, 대처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태풍 바비가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 세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현재 이제 가장 지금 발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도를 이제 바로 제주도 북쪽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서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목포 서쪽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목포 그 서쪽 오늘 밤 9시입니다. 예. 목포 서쪽 해상까지 진출할 때까지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45m, 초속 45m로 발달했는데 이게 유지되다가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아주 약간씩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내일 새벽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3시 정도에 이제 경기만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이제 한 4시 정도에 가장 가깝고 서울에서는 이제 보면은 5시 정도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한 3m 정도까지 아직은 상당히 강한 순간 최대 매우 강하지는 풍속이요? 않지만 강한 태풍으로 계속 예. 올라오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네. 화면 보고 계시는데 제보 화면인데요. 제주도 화면입니다. 예. 아주 거센 비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초속 20m, 30m, 40m까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초속 30m 이상 불면 나무가 뽑히고 뭐 꺾어지고 그런 게 예. 나타나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꺾이고 무너지고 이런 걸 봐갖고는 예예. 초속 30m 이상은 지금 현재 불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사실 보통 태풍이 서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세력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번 태풍은 좀 세력을 더 키웠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번 태풍이 상당히 좀 독특한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고위도 타이완 그 동쪽 해상이니까 북위 23.5도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매우 강하게 발생한 태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발생해서 동쪽으로 오다가 꺾어서 다시 북서진으로 올라간 태풍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서해상까지 올라오는데 계속 강한 태풍으로 올라오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이게 기후변화 영향입니까, 이것도? 그동안은 태풍은 주로 이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서해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태풍이 올라가는 그 위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태풍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을 하면 중국으로 들어가고 예. 조금 수축을 하면은 내륙으로 들어가고 더 수축하면 대한해역으로 빠지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축 자체가 거의 서해안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풍이 내륙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대로 계속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게 되는 예. 거죠.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서해상에서 좀 소멸하기 마련인데 지금 서해상을 따라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서해상의 해수 온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느리게 올라왔는데 일단 뭐 목포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일단 좀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 두 가지 경우는 해상으로 갈 때,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높은 곳을 지나갈 때는 약해지지가 않고 예. 두 번째는 빨리 진행을 하면 이 세력이 크게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목포를 지나면서부터는 좀 빨라진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해안 쪽으로 일단 표층 수온입니다. 굉장히 위에 쪽 수온은 지금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변수를 작용할지는 내일 아침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태풍이 발생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제주도까지 나오는 이쪽 해상은 뎁스라고 합니다. 물 깊이가 굉장히 깊은 데까지 뜨거운데 네. 지금 서해안은 굉장히 얕아요. 아주 예. 표층은 뜨거운데 그래서 이게 만일 이제 용승이라고 하죠. 태풍이 이제 하면서 찬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것도 하나의 관건으로 보는데 네. 어쨌든 뭐 기상청 그런 효과는 없고 예. 일단 표층 해수 온도가 높고 또 이제 빨라지는 걸로 봐서 세력이 약해지긴 하지만 거의 약해지지 않고 경기만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는 것이죠. 예. 네.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태풍이 이제 적도 부근에서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타이완 부근 고위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강도를 계속 키워 나가면서 서해 쪽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태풍 린이 큰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그 강도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세다고 보십니까? 작년의 링잉보다는 더 강합니다. 예. 네. 작년 저희들은
저쪽 태평양에서 얼마가 발달했던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제주도 쪽에 왔을 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결국 태풍은 바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링링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지나올 때 초속 40m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바비 같은 경우는 45m거든요. 아. 그러니까 5m가 더 강하고 일단 예. 그다음에 경기만까지 올라왔을 때 링링 같은 경우는 38m였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바비 같은 경우는 43m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 한 5m 정도 풍속이 더 강합니다. 이게 지금 링링이 올라간 거랑 거의 육지와 거리가 비슷합니다. 네. 거의 예. 사실 이제 볼라밴드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볼라밴드보다 이번 태풍이 링링처럼 조금 더 바다 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더 육지에서 좀 더 멀어졌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대개 이제 육지에서 한 150km, 뭐 130km 요 사이에서 지금 북상하는 패턴인데 굉장히 링링하고 비슷한데 일단 링링보다는 5m 정도가 더 강한데 이 정도 강도라는 거는 엄청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순간 최대 가속 그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최대 풍속이고요.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경우는 45m 같으면 통상 30% 이상이 더 강해지니까 한 15m 정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60m 정도의 최고 순간 최대 풍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저 강하게 부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곳은 섬.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면서 일단 뭐 홍도라든가 예. 뭐 이런 흑산도라든가 이런 남해안 섬들, 그다음에 서해안 해안 쪽입니다. 이번 예. 태풍은 서쪽으로 올라갈 때는 내륙 쪽은 그런 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예. 바람이 그렇게 이제 태백산맥도 그래서 동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약해지는데 예. 해안 쪽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예상보다. 예. 그래서 이 해안 쪽, 특히 해안 쪽으로는 상당히 좀 피해에 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역대 우리나라의 가장 그 초속이 빨랐던 태풍은 매미라고 네.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럼 매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미 같은 경우 뭐 2003년에 실제로 뭐 재산 피해도 4조 한 5천억 정도 예. 발생을 했고 인명 피해도 130명 이상이 났던 태풍인데 그 태풍이 실제로 지금까지 순간 최대 풍速 60m를 기록했던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예. 바람이 가장 강했죠. 아시겠지만 그때 부산항 하면서 골리앗 크레인을 다 무너뜨렸던 예. 바로 그 태풍인데 근데 이 태풍이 제주도 옆을 지나갈 때는 40m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부산 상륙할 때도 최대 풍속은 38m였거든요. 예. 그런데도 순간 최대 풍속 60m까지 불면서 골리앗 크레인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이번에가 오히려 어제 저희들이 그 예측을 했던 게 오히려 매미의 60m를 좀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 태풍 예. 그렇게 봤던 것이 제주를 넘어올 때 오히려 매미보다도 풍속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순간 최대 풍속은 60m를 훨씬 더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뭐 현재까지는 뭐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죠. 일단 목포선까지 올라올 예.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예. 뭐 강원도 정도가 이제 43m로 가장 많이 불었는데 뭐 일단 뭐 섬들이라든가 서해안 쪽, 전남 해안 이런 쪽은 예상은 하여튼 뭐 최고 60m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예. 네. 지금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제보 화면을 저희 YTN에 예. 보내주신 화면인데요. 나무가 거의 뿌리째 정말 뽑힐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태풍 바비의 이동 경로가요. 지난해 링링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또 해외 기상청이 보는 예보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만약에 해외 기상청은 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가 좀 줄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피해가 더 줄어들죠. 예. 뭐 현재 그 일단 뭐 우리 기상청처럼 황해도에 상륙하는 이러한 예보라면은 수도권 특히 수도권 쪽은 서해안 그 충남 북쪽 부분하고 네. 이쪽은 이게 이제 태풍이 예. 그대로 북상해서 저 외국처럼 그대로 쭉 올라가 버리면은 예. 서해상으로 그러면 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미치는 시간이 적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꺾어지면은 수도권에서는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예.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서해상으로 그대로 북상해나 지금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제 많은 외국 기상청들은 다 이제 백령도 서쪽 바다로 해갖고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쪽으로 올라가면 저희들로서는 다행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신의주 쪽으로 일본 기상청은 이제 신의주 쪽으로 네. 미 해군도 그쪽으로 이제 상륙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역별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일단 이번 태풍은 해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육지로 남해안으로 상륙했다면 다르겠지만 해상으로 지나갈 때는 피해가 실제로 거의 해안과 가까운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일단 전남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이제 강한 시점에서 부딪히고 그다음에 지형적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지리산이라든가 그래서 예. 전남 쪽은 지금 250mm 이상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주도 이미 이제 지났지만 제주도 안지까지도 한 2-3시간 동안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뭐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21시에 옆으로 지나가니까 남해안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런 데 17시부터 한 23, 4시 정도까지가 피크 타임이 되고요. 예. 네. 수도권은 일단 내일 새벽 2시부터 한 7시 사이 이 정도가 수도권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 주민분들은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람이 강하고 지금 파도도 무척 높게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는 해일이 지금 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이 저기압이 강할수록 이 바닷물을 융기시킵니다. 들어 올리는 데다가 예. 이 파도가 강하면 이 파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보면 한 높이가 10m 정도의 높이 파고 10m. 네. 예. 그럼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정도니까 또 여기다가 지금 밀물 시간이 겹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목포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0시 17분 정도, 그다음에 군산이 21시 정도가 지금 현재 밀물 시간입니다. 그러면 밀물 시간하고 겹칠 때는 오히려 이 소위 말해 해안가의 저지대 쪽은 다 침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강한 월파라든가 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서해안 남해안 쪽에 저지대 침수가 되는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대피령이 좀 내려져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 인명피해가 가끔 나는 곳을 보면 이 제방이나 여기 올라가 계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위험한 거죠. 뭐 그건 평상시에도 원래 제방은 월파랄에서 느닷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월파는 그대로 넘어와서 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은 바닷가는 일체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네, 위험한 시간에는 바닷가 근처는 아무도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절대로 그냥 안전한 실내. 그러니까 태풍이 가까이 오면은 이 피해를 입어서 가장 많이 다치시는 게 날아다니는 물체에 다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혹시 뭐 지붕이 날아간다고 나오시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그냥 집 안에만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집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되면 우산을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산을 그냥 포기하고 쭉 비를 맞더라도 그냥 가는 게 낫습니까? 비를 맞는 게 낫죠. 예. 괜히 우산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다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저 예. 같은 경우는 예, 또 예. 그렇게 또 조언을 하는데 네. 저희들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것이 일단 뭐 예를 들어 호우 같은 때도 괜히 물고 보러 나간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 파도가 오면 얼마나 치나 바닷가나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자제해야 합니다. 예. 네. 꼭 거기서 사고가 나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뭐 바람 피해 가장 우려되고 있고요. 또 근데 비도 동반하고 있어요. 거센 네. 비바람이 지금 함께 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서해상으로 올라오면은 바람이 강하니까 이제 바람 태풍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뭐 제주 산악 쪽은 300mm 이상 내렸고요.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남해안 그러니까 전남 지역이죠. 주로 전남 지역으로는 최고 250mm 이상. 예. 이건 실제로 그쪽 지역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예, 예.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실제로 250mm 비가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안 쪽으로 뭐 한 100mm 전후 내륙으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쪽으로 들어오면은 비의 양은 뭐 30에서 한 80mm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